안녕하세요. 김창익의 빅픽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마도 21세기 그 화폐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이정표가 되는 한 가지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처음 보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됐고,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사실은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나 1971년도에 있었던 닉슨 쇼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부랴부랴 오늘 카메라를 켜고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충격적이실 텐데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또 후속 방송들을 연이어서 설명하는 방송들을, 저도 지금 불과 이틀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정확한 사실을 해설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공부해서 일단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후속 보도들을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어떤 사건이 2026년 5월 달에 전개가 될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트코인 본위제, 비트코인 스탠다드 정책을 5월 14일 현지 시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 직후 디지털 금본위제 또는 디지털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됐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사실을 대서특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비트코인 본위제라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미국 정부가 달러 결제의 최종 준비금으로 정식 채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미국의 채권으로 보증되는 달러 시스템이 이제는 최종 정산 시스템의 최종 결제물로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채와 맞먹는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지불 담보물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본위제를 펼치게 될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2024년부터 줄기차게 발의해온 비트코인 액트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30일 날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방 예산 등을 다루는 국가수권법 NDAA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묶여서 비트코인 본위제와 관련된 법적 사항들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액트는 준비금 현대화법이라는 법안, 즉 아르마 ARMA라는 법안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재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준비금을 현대화한다는 의미는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이 미국 달러 패권의 준비금으로 정식 채택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전략 비축 자산이라는 지위를 넘어서 미국 행정부의 최종적인 준비 자산이 된다는 의미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의 안보 자산으로 격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아르마법이 대체적으로 비트코인 본위제를 설명합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2026이라는 컨퍼런스에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5월 중순에 비트코인 액트, 즉 아르마법, 준비금 현대화법과 관련된 중차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 예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월 14일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안보 자산화와 관련된 2차 비공개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주일 뒤인 5월 22일 G7 재무장관 회의가 연이어서 열립니다. 이 타이밍에 맞춰서 미국의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 본위제를 공식 채택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1944년 전 세계 재무장관이 미국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달러의 금본위제를 선언한 브레튼 우즈 체제와 맞먹는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새로운 화폐 질서에 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준비금 현대화법과 그리고 NDA 국가수권법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묶여서 규정하게 될 준비금 현대화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 즉 미국의 재무부와 국방부가 승인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여기서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니어스 액트가 규정한 규정들을 준수한 업체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서클 정도가 유일합니다. 테더는 아직까지는 지니어스 액트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더의 자회사가 아마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부가 승인한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 국채 이외에 비트코인 채권을 10%가량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제 조항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니어스 액트 상에는 적격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금액으로 받은 달러를 달러 예금으로 예금하거나 90일 미만의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주는 미국의 단기 국채가 사실상 유일한 준비금 규정에 포함된 자산이었습니다. 즉 디지털 달러인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채권, 즉 부채인 미국의 단기 국채가 디지털 달러를 보증하는 유일한 자산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준비금 현대화법과 지니어스 액트 수정안 그리고 국가수권법의 패키지 법안으로 묶여서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10% 정도 준비금으로 강제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 채권의 이름을 미국의 재무부는 전략적 디지털 자산 증서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SDAC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 채권의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규정하고 미국의 국방부가 보관하는 디지털 안보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채권을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매입을 하면 이 매입한 금액으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서 비축하게 됩니다. 이게 준비금 현대화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즉, 채권을 판 돈으로 실제 현물 비트코인을 사서 100만 개를 전략 안보 자산으로 국방부가 에어갭이라는 금고에 보관합니다. 이거는 핵무기 시설에 이상 되는 안보 시설을 갖춘 에어갭이라는 개인 금고에 국방부 금고에 비트코인 100만 개가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트코인은 미국의 정부가 보증하는 그리고 국방부가 지키는 미국의 디지털 안보 자산이 됩니다. 미국의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이렇게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자금을 실질적으로 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3월 6일 날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작년 7월 30일까지 찾아내서 발표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30일 데이빗 sak스라는 비트코인 짜르가 사실상 이 방식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안보를 위해서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발표를 미뤄왔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실상 작년 7월 30일에는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의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비트코인 채권 SDAC라는 전략적 디지털 자산 증서를 산 돈으로, 자, 이거는 세금 중립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 테슬라나 구글 같은 적격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사실상 빅테크의 돈으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100만 개를 프로그램 매입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매 방식으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5년간 100만 개 매입해서 국방부 금고에
20년간 봉인해 두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준비금을 미국의 국채에서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매입해주는 채권을 재원으로 한 비트코인으로, 즉 디지털 자산으로 현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대화라는 것은 20세기 첨단 기술 사회에 맞는 새로운 준비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인시아 로미스는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 비트코인 액트를 미국의 준비금 현대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발의를 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액트라는 이름으로 발의를 해놓으니까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또는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라는 특정 자산의 이름이 들어가서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런 현상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단 미국의 준비금을 현대화한다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 비트코인 본위제로 하려고 하는 새로운 달러의 화폐 질서가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이루어질 달러의 새로운 질서를 페트로 달러에서 컴퓨트 달러로 달러의 시스템 자체가 이전된다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페트로달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사는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석유라는 궁극적인 원자재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권이 달러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석유를 달러로만 사는 시스템이 기존의 달러 패권의 본질적인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미국의 컴퓨팅 파워라고 하니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의 AI 서비스 그리고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석유 말고 미국의 AI 서비스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이 승인한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됩니다. 오펙 석유가의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종이돈 달러를 사야 됩니다. 이게 달러의 수요를 강제적으로 만든 페트로달러 시스템, 즉 달러 패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기업, 모든 개인들이 미국의 AI 서비스, 오픈 AI의 챗GPT,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등등의 미국 업체들의 AI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국 재무부가 승인한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단 정부 조달 사업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 개인들한테 강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국부 펀드가 미국의 AI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 즉 서클의 USDT를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컴퓨트 달러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 의미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의 달러 패권이 어떻게 유지가 돼 왔고, 미국의 40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달러의 패권을 다시 재건하는 방법으로 미국은 디지털 비트코인 본위제, 디지털 금본위제, 제3의 브레튼 우즈 체제를 고안해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고안해서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의 건국 250주년 기념일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강제로 이식하겠다는 것입니다. 1776년 250년 전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전 세계 금융 세력의 식민지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금융 세력으로부터 경제 독립을 하는 방법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채택한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사실을 5월 14일과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알리고 오는 7월 4일 미국의 건국 250주년 기념일에 미국의 명실상부한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제가 과거 역사에 있었던 화폐 패권의 변곡점을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944년
전 세계 화폐의 패권이 영국의 스털링 파운드화에서 미국의 달러로 정식 이양이 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영국은 전비 마련을 위해서 영란은행 금고에 있었던 금을 대량 내다 팔았고, 무기와 원자재를 팔았던 미국이 그 금을 대량 유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 지하 금고에 영국의 금이 대량 유입이 됐고, 당시에는 금이 화폐의 정산을 보증하는 최종 담보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달러가 영국의 스털링 파운드로부터 화폐의 패권을 정식 이양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건이 미국의 브레튼-우즈의 전 세계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앞으로는 영국의 스털링이 아니라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의 근본이제 화폐의 패권을 가져간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근본이제 달러의 왕관을 닉슨 대통령이 1971년 8월 15일 벗겼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재건과 베트남 전쟁의 전비 마련을 위해서 달러를 무한정 발행하는 상황이었고, 금의 보유량만큼 달러를 발행한다는 기존의 브레튼-우즈 체제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담보로 담보물의 금을 버리고 신용화폐인 법정화폐 달러 시스템으로 1971년 화폐 시스템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로부터 지난 50년간 너무나 많은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국채 발행 규모가 40조 달러에 이르고 그 이자 비용만 국방비를 초과하는 1조 달러 이상이 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신용만으로는 더 이상 달러 시스템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닉슨 행정부는 석유로 달러의 신용을 보장하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운영해 왔었는데, 이제는 석유가 피크에 달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석유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펙 석유 국가는 물론 미국의 행정부 자체도 석유만으로는 앞으로 더 이상 달러를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등장을 했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금융위기와 함께 전 세계에 내놓은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는 달러를 보증하는 최종 정산 담보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단순하게 펀지 사기 또는 디지털 코드라고 치부돼 왔던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자국의 화폐 제도를 유지하는 최종 담보물로 공식 승인한 것은 인류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코드를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물리적인 실체로, 물질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가 찍히는 것입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 미래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모든 논란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를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물질로 공식 승인을 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가 아닙니다. 미국은 5월 14일 날 이 같은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7월 1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강제합니다. 아르마 법안, 준비금 현대화 법안과 지니어스 액트 수정안, 그리고 국가수권법이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행정명령과 재무부 지침으로 이 같은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수권법 NDAA라는 미국의 패권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같은 사안들을 논의하고, 국가수권법은 미국의 국방예산을 다루는 법안이기 때문에 2027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6년 10월 1일 전까지는 반드시 통과가 되는 법안입니다. 지난 60년간 이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물리적인 야당의 제지 꼼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패권 안보와 연관된 법안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미국의 의회에서는 이 법안을 다룰 때는
필리버스터라는 꼼수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행정명령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통해서 일단 이번 회계년도, 이번 입법 시즌에 늦어도 6월까지 통과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미국의 패권과 안보를 저해하는 반란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들이 자동으로 통과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제가 석 달 전부터 줄기차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서는 미국의 준비금 현대화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본질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발표할 당시에 별 내용이 없을 거라고 헛방질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은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미국의 국채, 신용이라는 담보물을 앞으로는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가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자, 디지털 자산은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 결제망은 스위프트망이라는 사실상 메신저에 불과한 망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스위프트 체제의 자격증을 받은 전 세계 은행들이 주고받는 메신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방법은 사후적입니다. 러시아가 적성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메신저 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킨다는 것은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결정으로 브뤼셀에 있는 스위프트망 본부에서 러시아를 망에서 배제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조차 적성국들은 공포에 떠는 금융 제재였습니다. 자신들의 수많은 달러 자산이 그냥 공중에서 분해되는, 심지어 남의 것이 되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패권 국가들이 그 이익을 나눠먹는 구조였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 조치로 미국의 달러 제재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코드를 짤 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요건들, 그리고 미국의 준비금 현대화법,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규정해 놓은 여러 가지 미국의 유리한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거래 업체들, 모든 거래 국가들, 모든 거래 개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것을 미국의 국방부와 재무부는 킬 스위치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스위치를 꺼서 금융의 생명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덱스코인을 발행하거나 구글이 구글머니를 발행하거나 페이스북이 페이스북머니를 발행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전에 차단이 됩니다. 사후 조치가 아니라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 않으면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달러가 없으면 석유를 못 사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는 AI 그리고 반도체를 살 때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사전에 차단되면 미국의 컴퓨팅 파워나 미국의 반도체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방송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오펙에서 탈퇴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이 됐는지 미국의 컴퓨터 달러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편에서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미국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컴퓨터 자산을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는 궁극의 담보물로 정식 채택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5월 14일 그리고 연이어서 5월 20일에 있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릴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지 않으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이 제공하는 반도체라는 실물,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등등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개인은 물론 기업들,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를 이끌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엘리트들이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비축 전쟁에서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지 결판이 날 겁니다. 미국은 이미 시작을 했고 대만과 체코도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은 암암리에 하고 있을 것이고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도 곧 따라갈 것입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암울한 상황이고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디지털 화폐 패권에서 노예 국가로 이미 전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용과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월 14일 미국은 비트코인 본위제를 공식 선언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과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가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줄기차게 주목해 주시고 김창익의 빅픽처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